자,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우리 조금 전 7번 유형까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했고, 이번에는 평면의 방정식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네. 자, 어떤 평면이 하나 있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어떤 점이 있네. 여기가 x1, y1, z1.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방향 벡터가 있고, 요번에는 법선 벡터가 나와 있는데, 얘는 수직인 벡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직인 벡터. 자, 어떤 평면이 이 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벡터, 요 평면에 수직으로 나아가는 요 벡터. 그래서 요거를 N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N 벡터. 자, 그러면 N 벡터의 성분을 A, B, C라고 이렇게 넣을게. 자, 그러면 이 N 벡터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 위에 임의한 점을 P라고 이렇게 딱 잡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AP 벡터랑 N 벡터는 뭐가 되니? 수직이지. 그러면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니까 P점을 X, Y, Z 이렇게 할게. 그러면 식으로 AP 벡터랑 N 벡터를 내적하면은 얘는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요 식이 나옵니다. 수직이면 항상 내적이 0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AP 벡터라는 P에서 A를 빼야 되겠지? 요거에서 요거를 빼니까 X-X1, Y-Y1, Z-Z1 이렇게 되고, 내적 N 벡터는 A, B, C 이렇게 됐을 때 이 내적이 0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자, 그러면 내적이라는 것은 성분으로 나와 있을 때 X좌표끼리, Y좌표끼리, Z좌표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식은 X좌표 곱하면 A의 X-X1 플러스 B의 Y-Y1 플러스 C의 Z-Z1 이렇게 돼서 는 0이라는 요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요런 논리로 인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이 생각할 때 법선 벡터의 성분 A, B, C는 각 문자의 X, Y, Z가 개수가 1일 때의 앞쪽에 있는 개수에 그게 법선 벡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끝까지는 계속 앞에서 했던 직선의 방정식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지우고 가볼게. 너희는 평면의 방정식 안 나온다고? 9만 안 나오지? 모르겠네. 일단 하죠. 자, 그럼 일단 요 직선하고 수직이래. 수직인 평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런 평면이 하나 있네. 이 직선과 수직인 평면,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 U 벡터가 이 평면에서 뭐가 되냐면 법선 벡터인 N 벡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림상 판단하면. 그러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문자가 다 개수가 1이네. 그럼 분모에 있는 3, 4, 2 얘가 평면에서의 법선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여기가 2, 1,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위쪽에 있는 식에 의해서 얘네들은 괄호 앞에 개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나는 점. 그래서 우리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3, X-2 플러스 4 하고 지나는 점 Y좌표 1이죠. 그 다음에 Z좌표의 법선 벡터 성분, 그 다음에 4를 지나니까 Z-4
는 0. 이게 이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k를 집어넣고 y에다가 2를 집어넣고 z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3k-6이 될 것이고,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4.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은 0. 그러면 k 값은 얼마니? 4? 맞는지 보자. 맞네.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겠다. 되셨죠? 네. 이제 법선 벡터를 가지고, 수직인 벡터를 가지고 평면의 방정식을 세우는 요령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을 봤을 때, 자, 저 위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저 식을 봤을 때, 다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A, B, C도 숫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AX, 그 다음에 플러스 요렇게 했을 때 BY,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CZ 하고 예상수랑 예상수를 더하면 어떤 상수가 되겠지. 그래서 D는 0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평면의 방정식이 X, Y, Z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온다면 이 문자의 개수들이 뭐가 된다? 법선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거라네?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구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세 점을 지난다? 그 평면이 저 점을 지난데, 그 평면 벡터의 기본형을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저 세 점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집어넣어보자. A점을 딱 집어넣었더니, 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C, 플러스 D는 0. 그 다음에 B점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플러스 2C, 플러스 D는 0. 그 다음에 C점을 대입했더니 얘는 2A 하고 플러스 C 하고 플러스 D는 0. 이것을 연립해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문자로 표현해야 돼. 이렇게 했더니 A는 마이너스 2B, 연립하는 건 하지 말자. C는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D는 7B, 이렇게 해서 한 문자로 정의가 이렇게 나오겠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얘를 여기다가 딱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bx, 그 다음에 플러스 by, 그 다음에 C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3bz, D에다가 대입하면은 플러스 7b는 0. 이렇게 했더니 B가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평면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z 플러스 7은 0이다 라고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면이 어떤 점을 지난다? 3,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3을 지난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k 값을 찾아주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일 귀찮은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거 세 점 지나는 거 있으면은 평면의 방정식에 일반형을 딱 적어 놓고 대입해서 한 문자, 문자가 4개인데 식이 3개밖에 없으니까 한 문자로 정리하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10번 유형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연립하는 거 진짜 짜증나는데.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물결이 있네. 그치? 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이 뜻이야. 자, 교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어떤 이런 평면이 있겠대. 그 다음에, 요런 평면이 있겠대.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어떤 두 평면이 만나면은
평면이 두 개 만나면 선이 만들어지죠? 그 교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는 뜻이야. 뭐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자, 요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두 평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 첫 번째, 연립해서 한 문자를 다른 두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연립을 하라는 것은 빼기 편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 x의 개수가 똑같이 맞춰져 있네. 그러면 우리는 요식에서 요식을 뺀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x 사라지고 y는 마이너스 y, z는 마이너스 4z, 그 다음에 상수항 2도 사라지면서 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요식에서 뭘로 해보지? z는 마이너스 4분의 y 되니? 네. 아니면 y는 4z라고 할까? y는 마이너스 4z로 가자. 첫 번째. 됐니?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4z 집어넣으면 x는 뭐가 되니? x는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2? 한 문자로 써야 되는데? y는으로 나와야 되는데? y는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아닌데? 제일 첫 번째 식에 집어넣을까? 요걸 요렇게 해볼게. 여기에다가 z는 마이너스 4분의 y가 됐지? 그러면 z를 잠깐만 마이너스 4z를 말해놓고 첫 번째 식에 넣은 다음에 안 되네요. 아니야, 해볼까? y는 마이너스 4z래.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 y y가 되지? 똑같으시네. 똑같은데? 아니지.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y지. 네.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y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는 3개로 이렇게 표현하죠? 네. 자, 그러면 얘가 x 있는 쪽을 뭐가 이상한데? 얘가 y래.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z래.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게 교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이거 그냥 마이너스로 나누지 말자. 여기까지만 적자. 표현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방정식만 구하랬으니까 답에는 마이너스 4를 모든 항을 나눠서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번 유형 가볼게. 직선과 평면이 교점 두 개를 만나는 거.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실수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우리가 저번에도 했습니다. 는 t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좌표를 평면 좌표 평면 방정식에 대입해서 t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평면이 존재하는데 직선이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대. 그럼 이 교점의 좌표 A를 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이 평면을 지나고 있으니까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할 때 는 뭐라고? T라고 놓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래서 x는 나타내. x는 2t 플러스 1, y는 t 플러스 3, z는 5t 마이너스 2 요렇게 세 개로 나타낸 다음에 이게 평면 위에 있는 x, y, z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라고 됐네, 그치? 네. 그러면 이 두 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겠죠? 그거 했을 때 는 0이 되는데, 그러면 두 개 더한 다음에 얘를 빼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얘를 빼면 뭐가 되니? 플러스 6, 은 0. 그래서 t 값이 얼마 되니?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 아, 그러면 미지수 t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x, y, z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대입해. 2를 대입하면 x 좌표가 뭐니? 5, 8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래서 세 개 더하면 답은 18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 나오면 무조건 t, 그 다음에 직선이 두 개 있으면 t, s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놓고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풀면 뭐 이상한데? 답이 틀렸는데? 3t가 맞아요. 아니 그 뭐지? 마이너스 2t예요. 아, 그러면 3? 3 집어넣으면 얼마죠? 7, 6, 13 더하면 26. 5번이네 정답은. 네. 되었죠? 네. 아,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으려나? 최대한 해볼게 내가. 12번 유형. 자,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근데 갑자기 우리는 보통 방향 벡터 두 개, 직선 두 개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는 u 벡터랑 v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자, 근데 이번에는 법선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겠대. 그림을 잘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교선의 방정식이 두 연립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의 법선 벡터를 볼게. 요걸로부터 수직인 n1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 다음에 요걸로부터 수직인 요거를 n2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3수선 정리할 때 여기서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오는,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여기가 세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 성질에 의해서 요거는 몇 도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러면 요 사각형에서 봤을 때 여기 각도가 뭐가 되겠니?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법선 벡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해도 우리는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가게 크기가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그림 잘 그리나? 잘 못 그리게끔 사진 찍어 그냥. 그래서 법선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써주기만 하면 그냥 해결이 가능하다.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요 문제 가볼게. 자, 여기 있는 문제의 유형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법선 벡터를 파악만 하면 돼. 첫 번째 이 평면 벡터의 n1 벡터. 그러면 각 문자의 개수, 그래서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번째 n2 벡터
했을 때 얘는 2, 마이너스 3, 1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절대값의 n1 벡터 내적 n2 벡터 그 다음에 n1 벡터의 크기 곱하기 n2 벡터의 크기 이렇게 하면 코사인 벡터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 요거 내적하면 얼마니? 6 플러스 3 마이너스 2 절대값 이렇게 되네. 앞쪽에 914 루트 14죠? 얘도 491 루트 14네. 분자는 7이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몇 도니? 60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탄젠트 60도는 뭐니?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루트 3. 요식도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법선 벡터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그 내용만 잘 알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성녀는 진도 끝났니? 어디 하고 있니? 아, 안 들었구나. 아니에요. 벡터. 그치, 당연히 벡터를 하겠지. 와, 나 어이없네. 직선의 방정식은 들어갔니? 내적 아니야 내적. 아직 내적하고 있다고? 자, 그림 한 가지만 설명할게. 자, 이제 평면을 이렇게 표현할게. 조금 두껍게 해서 얘가 알파 평면이래. 얘가 베타 평면이래. 그러면 알파 평면하고 베타 평면이 수직이래. 맞죠? 괄호 2번이다 요거 그림. 이게 수직이면 요 놈의 평면에서 수직인 법선 벡터와 여기서 수직인 법선 벡터 얘네들도 수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괄호 1번의 그림은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대. 알파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평면이 또 하나 있대. 베타야. 두 평면이 평행하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법선 벡터와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법선 벡터가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네. 그럼 평면이 수직이면 법선 벡터도 수직이고 평면이 수직이면 평행하면 법선 벡터도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수직이면 뭘 해야 되니? 내적은 0. 평행하면 실수배. 요것만 딱 생각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자,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법선 벡터도 서로 수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법선 벡터의 성분 3, 1, k-3 얘랑 뭐를 내적하면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걸 내적했을 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양수 k를 구하시오가 하는 뜻하고 똑같죠? 자, x좌표를 곱하면 얼마니? 15. y좌표를 곱하면? 마이너스 7 z좌표를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은 0.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4k. 상수항 뭐 되지? 마이너스 5 넘기 마이너스 5지? 자, 그럼 얘는 k 플러스 5.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양수 k 값은 얼마? 1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잘못됐는데? 왜 잘못된 거야? 플러스 K. 그건 맞아. 아하. K는 5 믿었는데. 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렸네, 콱. 아니지, 뭐, 내가 계산을 못하는 거지, 뭐. 아니요.
아, 그래도, 아, 그래. 이렇게 유형에 좀 그림을 그려주면 얼마나 좋냐. 씨. 그럼 좀 편한데. 다 적었죠? 네. 자, 이제 우리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런 게 아니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래. 자, 여기에 지금 L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요 각도가 세타래. 그럼 우리는 수직인 법선 벡터가 있는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렇게 가져왔더니 요렇게 되면서 여기가 세타야.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가 된다?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게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우리는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는 찾아낼 수 있으니까 금방.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가볼게. 자, 일단 U 벡터는 얼마니? 유벡터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N 벡터는 1, Y 있니 없니? 없어요. 없으면 0. Z는 루트 2.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직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됐으니까 무조건 뭘 적어야 되냐면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뭐니? 코사인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책 위에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나온 부분에 사인 세타로 바꿔놔라. 네. 직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사인 세타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분자 1 타임 1 플러스 0 플러스 2. 저거의 크기는 뭐니? 저희 크기는 2 2. 요거의 크기는 뭐니? 루트 5 루트 3 그럼 얘가 뭐가 되지?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세타는 60도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되겠죠. 그 다음도 안 나와. 알고 있네? 얘도 그림이 없어. 자, 아까 전에 평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두 평면이 수직이면 법선 벡터 두 개도 수직. 그 다음에 평면이 평행하면 법선 벡터 두 개도 평행하다라고 됐다. 그런데 우리는 직선하고 평면은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1번. 어떤 직선이 L이라는 직선이 있대. 그런데 어떤 평면이 이렇게 되면서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 직선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뭐가 되니? 방향 벡터 U 벡터가 되겠죠? 그런데 평면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얘가 N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면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는 수직이다. 반대로 돼버립니다. 직선과 평면은. 그 다음에 괄호 2번의 그림. 어떤 평면이 이렇게 존재한다. 알파. 근데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수직이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 U 벡터. 그 다음에 이 평면의 뭐인 거? 수직인 법선 벡터.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평행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림상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잘 그려놓고 출발을 합시다. 서다가 왜 갑자기 깜짝 놀라? 네?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움찔하는데? 필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다 들었어? 학교에서 빅터 어디 하고 있더라.
안 들었구나, 학교에서. 학교 열심히 들었는데 살짝 기억이 안 나요. 자. 어? 평면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요 그림이 되겠죠? 네. 그러면 평면의 법선 벡터 n 벡터는 뭐가 되니? 일단은 4. 4, a, 2.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되니? 2분의 1. 어? 2, 마이너스 1, b.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얘와 얘는 뭐가 된다? 평행하니까 실수배 t 하고 했을 때 얘가 서로 같다라고 넣을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x좌표를 보면 t가 얼마야 되니? 2여야 되겠네. 그러면 얘 2배 하면 a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b가 2니까 b 값은 1. 이렇게 찾아내면 쉽죠? 그래서 그림상만 잘 판단하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실수배 되는 거, 내적 이형인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되셨습니까?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요걸로 가보자. 자, 일단 첫 번째. 평면 알파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법선 벡터가 1, 2, 2. 그러면 1 하고 지나는 점 x-4. 그 다음에 플러스 2 하고 지나는 점 x-1. 그 다음에 플러스 2 하고 지나는 점 y지. y-1, z-1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자, 그럼 평면의 방정식을 정리할게. x 플러스 2y 플러스 2z. 상수항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8. 0. 됐지? 자, 그러면 이 평면과 점 0, 1, 1 사이의 거리 d를 구하시오. 그러면 x계수, y계수, z계수 다 제곱해서 더하면 1 플러스 4 플러스 4. 얘 여기 집어넣고, 얘 여기 집어넣고, 얘 여기 집어넣고. 그러면 절대값에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래서 결국 얘는 3분의 4다. 이렇게 해버리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안 어렵습니까? 됐죠? 너희는 17, 18이 안 나온다는 뜻이네. 맞죠? 9의 방정식 그럼 18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평면과 9의 위치 관계는 나오지 않을까? 자, 조금 전에 했던 걸로 우리가 9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평면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대. 자, 그러면 우리는 중심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 d를 딱 구할 거야. 그게 반지름 r보다 더 크면 만나지 않는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평면이 이렇게만 표현할게. 접한대. 그러면 d와 r이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렇게 해서 뚫고 이렇게 만난대. 만난다 하면은 그 만나는 부분은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저번에 한 적 있습니다. 요것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림상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 됐어? 네. 마지막 거 가볼까, 이거? 아니네. 첫 번째 거 가볼게. 그림 하나만 할걸. 이렇게 그릴게. 대충.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구해서 이 노란색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중심이 몇 콤마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일단 구의 반지름이 1이다 플러스 1이다. 구의 반지름이 얼마니? 그러면 4. 4. 자,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얘가 D가 되겠지.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갈게. 평면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1 사이의 거리 D 써볼게. 루트에 4 플러스 1 플러스 4 3.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8. 아닌가? 마이너스 9니까 절대값이 0프 아닌가? 3 그러면 여기 길이가 3이야 맞나?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요 길이는 뭐가 되니? 루트 7. 루트 7 그래서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이 루트 7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7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가능하겠네. 돼서 네. 제 테스트 시간에 내신 대비 교재 풀어라. 네. 자, 요거는 하나 더 가볼게. 요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요렇게 구가 하나 존재한다. 구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그러면 이 직선을 L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평면을 요렇게만 그릴게. 알파 평면, 베타 평면 이렇게 표현하자.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니? 유백. U벡터가 평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뭐가 되니?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N벡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네. 그러면 직선의 방향 벡터인 2, 1, 마이너스 1이 평면의 법선 벡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나는 점이 없어. 그래서 법선 벡터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 됐나? 네.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d는 0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d는 알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평면 둘 다 모두 중심 0, 마이너스 1, 3 요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6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점의 좌표를 가져올게. 중심 0, 마이너스 1, 3 거리 d는 루트 6이래. 자, 4, 1, 1 여기가 루트 6이 돼버리네. 마이너스 2, 3, 1 아니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절대값의 d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되죠? 네. 자, 그러면 절대값의 d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된다? 6 돼야 되네. 그러면 d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니? 일단 10.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두 개가 평면의 방정식이다. 위에 거를 알파라고 놓으면 아래쪽이 마이너스 2 들어간 게 베타의 평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들아, 오늘 2개 유형 남는데 그 19, 20은 또 많이 풀어야 되는 유형이거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에 오지 말고 5시 한 반 정도까지만 와라. 네. 그럼 2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지? 네. 5시 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가볼게. 어디 있냐? 자, 요거 성일할 필요 없는 구의 방정식. 확실하지? 안 해야 되는 거? 미차야, 왜 승우를 쳐다봐? 확실해, 안 확실해? 아, 너는 안 들었어? 동아는 확실해? 들었던 것 같아요. 갓? 오빠는 물어보고 싶어요. 난 장담 못한다. 잠시만요. 안 들어가요. 이거 무조건인데. 자, 중심을 A라고 했고, 자, 여기에 임의의 한 점 P를 놨을 때, 구 겉면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되니? 구의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래서 AP 벡터의 크기가 R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P 벡터의 크기라는 뜻은 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표현할 때 곱하기를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의 2개의 내적은 R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입 찢어지겠다. 이놈 시기야. 왜 방정식 빠진대요? 아, 구의 방정식. 요거 이거 하나 빠지는 거야? 모르겠어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다. 잘 들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니? 수직. 내적이형이라는 것은 두 벡터가 수직이다. 그래서 AP 벡터와 수직 BP 벡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어떤 B라는 점이 있대. 그러면 이렇게 가는 벡터와 이렇게 가는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직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지. 얘를 뭐로? 지름으로 생각하는 요렇게 돼서 9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선분 AB가 9에 뭐가 된다고? 지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지? 선분 AB 길이는 뭐니? 루트에 빼서 제곱하면은 16 플러스 4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얼마지? 4루트 7, 2루트 7, 4루트 7. 아, 얘가 지름이야. 루트 56이잖아. 4 곱하기 14네? 그러면 2루트 14. 그러면 반지름 R이 루트 14. 이렇게 되네. 도형의 겉넓이 뭐니? 3분의 4파이 R. 4파이 알죠? 4파이 R 제곱이죠? 그럼 14 곱하기 4 하면 얼마니? 4. 56. 56. 그래서 56파이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19, 20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잠깐 하도록 할게. 먹어도